네, 안녕하세요. 양지옥종의 백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날, 엊그제죠. 월요일 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부동산 전체적인 또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리 대책 나왔고요. 그리고 9.13 대책 나왔고, 정말 큰, 대책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도 정말 대책인데요. 정부는 이제 12월 16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떻게 변했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요 과제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또 이제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이제 확립. 번째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이제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네, 처음으로 지금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현행 지금은 이제 40%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개선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이제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이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억 원이 이제 고가주택으로 기준선이 이제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억 원까지는 LTV 40%를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9억 원 초과분부터는 LTV를 이제 20%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에 이제 40% 전체를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개선된 내용을 보면 9억 원까지는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14억에서 이제 9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에 대한 대출 부분은 이제 LTV 20%로 해갖고 이 합이 이제 4.6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현행하고 지금 개선된 내용을 보면은 약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행 담보 대출로 이제 받아갖고 집을 이제 사지 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을 이제 초과하는 주택 구입용 주담대는 이제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제 금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이제 사실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이제 요건을 이제 강화하는데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주택 세대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 개선 사항 보면은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이제 9억 원으로 이제 기준이 이제 잡혀진 거고요. 공시가격이 아니고요.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을 또 해야 되고 처분 의무를 또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택 세대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었는데 바뀐 점은 1년 내 처분을 해야 되고 또 전입을 또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는 2년 내 전입이었었는데 이제 1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이제 방지한다는 내용이 또 이제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이제 강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이제 휴구죠. 주택금융공사는 제한이 되었으나 사적 전세 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제한이 되지 않아서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된 내용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지금 요청했다는 내용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도 지금 이제 제한한다는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 현행은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선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이제 회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니까 2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금을 이제 회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용 시기는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 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시기는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이제 계속 유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제 상향 조정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했는데 일반은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0.2에서 0.8%한 약 4배 정도 지금 올렸다는 이제 내용이고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은 0.5% 개정된 거, 그리고 3개 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런 포인트로 지금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대상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예요. 이게 뭐냐면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은 어, 여기 뭐 94억, 50억, 12억 구간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가장 많은 구간은 여기 3억 원 이하, 3억에서 6억 원 이 사이일 것 같은데, 요 사이에서 이제 세 주택자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런 포인트로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이제 쪼는 거는 아니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현행 보면 이제 공제율 보면 10%, 20%, 30%인데 10%씩 더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에서 65세 20%, 65에서 70세 30, 70세 이상은 이제 40%까지 이제 공제를 이제 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평성을 이제 맞춰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자 이상에게는 뭐 종합부동산세나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이제 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이제 또 보완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또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 또 이제 거주기간까지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1주택 같은 경우에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이 3년에서 물가 반영률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보유했을 경우에 곱하기 이제 8%, 4년을 보유했을 때 곱하기 8%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0년 최대로 해서 80%까지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이제 2%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3%였었는데 요것도 얼마 전 또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2%로 3년 곱하기 2%. 그래서 3년 이상이면 6%, 6%, 4년이면 8%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년 이상 20%까지 받았었고, 그리고 15년 이상 시 이제 30%까지 공제가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해야 돼.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이제 추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유만 했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공제율이 달라지고요. 보유와 거주를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했을 때 80%는 동일하나, 보유와 거주를 각각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세율을 이제 나눠서 공제율로 정해지게 된다는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보유만 10년을 했다. 그럼 40%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유와 거주를 10년을 했다. 그러면 80%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런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하니까 18년도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이 된다는 내용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난 다음부터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거는 이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이제 팔게 되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지역이고 투기 지역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이내에 이제 처분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요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묶였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개선 내용 보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또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이제 혜택을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점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숙지를 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갖고 조정 대상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에 이 경우가 해당되는 거지. 만약에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가 있다면 예전에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가 있대. 이거 여기 개선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을 경우에 이런 개선된 내용이 적용되니까 이 점 구분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지금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데요. 이 임대주택을 처음에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파리 대책 때. 그래서 많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아니면 비과세 이런 이제 특례의 혜택을 많이 이제 보게 했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임대주택에 대한 메리트가 없게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불성설인 게 어떻게 임대주택에 내가 또 거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뭐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뭐 임대주택에도 이제 내가 이제 거주를 해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도 이제 분양권도 이제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중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이제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이제 미포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도 이 분양권도 이제 포함한다는 내용이에요.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니까 분양권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이제 처분을 하시던지 아니면 자금 계획에 맞게끔 좀 많이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예전 또 이 세율로 돌아가는데 현행은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가, 뭐 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예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로 누진 공제를 또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6에서 이제 최대 42%까지 적용을 했었으나 지금 보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였고요. 1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이제 10% 그리고 20%가 이제 중과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러나 이제 개선된 내용은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외 부동산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표를 보면 주택의 부동산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고요. 2년 이상일 때 기본 세율인데 예전에는 40% 기본 세율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된 내용 보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이 50%고요. 2년 미만도 40%. 2년 이상이 될 때부터 기본 세율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세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 이제 분양권이나 상가나 토지나 이제 똑같은 세율로 이제 매기겠다는 그런 이제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니까 한 1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지금 배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2주택자는 10%가 중과가 됐고요. 3주택자는 20%가 이제 중과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이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개선된 내용은 한시적으로 이제 배제를 한다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제 풀어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를 했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해줄 테니까 너네 10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지금 저렴했을 때 팔아라, 이런 이제 소리인 것 같아요. 여기 적용 시기는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거 한번 파시려고 정말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 전에 다시 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 입장에서 사업을 안 합니다. 왜냐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규로 공급이 되는 물량이 이제 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규로 이제 많이 소비가 신규 아파트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굳이 막 리모델링을 하고 뭐 그리고 개선을 해갖고 전세나 월세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 이제 도시는 슬럼화가 되고요. 신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대로 가격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 뭐 아무튼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서울 13개구, 그리고 경기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을 추가로 지금 지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적용 시기는 12월 17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거,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이 포함됐고요. 많이 포함이 됐네요. 음,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8.2 대책, 그리고 9.13 대책, 이번에 12, 16 대책, 그리고 해갖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놓은 방안들을 보면, 정말 타이트하게 계속 잡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이제 많이 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4주택자 이상부터는 이제 취득세도 이제 4%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청약에 관한 내용인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분양권을 이제 사실 경우에 주택,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는 쪽에다가 서약과 미서약이 있는데, 서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기존 주택을 이제 파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제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하는 조건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정책이 정말 이게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부동산 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헷갈려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나누게 보면은, 사실 비규제 지역은 많은 그런 이제 제재가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때는 이 양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일반적인 사람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투기과열지구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신 분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12, 16 대책. 이런 스토리를 알려면은 뼈대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스토리로 내려왔는지, 그리고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전화 주시고요. 저도 이제 아는 만큼 최대한 이제 설명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길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